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기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혁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큐레이터 대화는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상설 전시실 2층하고 중앙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가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선사 시대와 그리고 가야의 통사를 짧게 설명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홀을 통해서 가야 사람들의 삶을 주제별로 전시하는 가야와 가야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의 가야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연구되었던 성과들과 그 다음에 저희가 7년 동안 해왔던 특별전 성과들을 잘 구성을 해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상설 전시실 2층은 5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야의 멋, 두 번째 가야 사람들의 삶, 세 번째 가야 토기, 철의 왕국 가야, 해상 왕국 가야, 이렇게 5개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가야의 멋은 가야인들이 애용했던 장신구를 소재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전시실 양쪽에 가야 장신구들을 귀걸이, 금동관, 허리띠, 유리 목걸이, 발찌 이런 순으로 전시를 보셨을 때 그 위치나 모습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가야 장신구는 여러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금, 은, 동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리 목걸이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야 하면 유리 목걸이가 신라라, 백제보다 화려하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성동에서 출토된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는 유리 목걸이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금은보다 유리를 더 애용하고 다양하게 장신구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야 하면 유리 목걸이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의 못에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가야에서 출토된 다양한 장신구를 소재로 바다와 태양, 자연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통해 가지고 장신구를 바라보는 정적인 오브제가 아니라 동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이번에 가야의 못에 있는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가야의 못을 관람하러 오시면 이 영상을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야 사람들의 삶입니다. 가야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생활 모습들을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가야 도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농경이나 그다음에 어로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옷을 지어 입었던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 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폐총입니다. 폐총은 오늘날 보시면 이제 쓰레기 더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얻어지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가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시실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김해 폐총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사람들 역시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했던 유물들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가야 사람들의 첫 번째 주제로 가야의 도성과 궁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성하고 궁성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고각조사로 밝혀진 금강가야의 궁성, 그 다음에 대가야의 궁성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패널에 보시면 금강가야의 이제 궁성의 범위라든지 위치, 주변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대가야 관련된 궁성의 위치, 의뢰에 관련된 그런 배치들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강가야와 관련된 유물들로 재밌게 보실 거는 아래쪽에 있는 그 작은 인물형 토우라든지 방패형 토우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성에서 나온 다양한 형태의 이 토기들 관련된 기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고각적으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출토된 기와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사용하는 그런 전돌이라든지 여기서 출토되는 그 다양한 형태의 집 모양 토기들도 같이 전시해 놨으니까 가야의 공성과 도성 안에 어떤 형태의 집이 있는지 살펴보면 또 재미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만 마리산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야 사람들의 삶의 두 번째 주제는 농경, 그 다음에 어로, 유복 짓는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제 농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을 것이고, 어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물고기,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을 먹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번에 전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전시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어로 관련된 것들을 전시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밌게 보실 내용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작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시장에서 또 재밌게 보실 내용은 옷을 지어 입다 부분인데, 가야인들이 어떤 형태의 옷감을 만들었는지를 유물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하고 있는 유물 중에는 유물에 남아있는 비단 흔적이 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실제 재현하는 그런 재현품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이 유물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야 사람들의 세 번째 주제는 을에 관련된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셨을 때 재미있는 것들이 이제 작은 토기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크기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축소를 해서 의뢰용으로 사용했던 작은 토기들도 있고요. 뒤쪽 부분에 머리를 눌린 상태로 인골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런 걸 뭐 편두라고 하죠. 그런 그 습속을 보실 수가 있고, 뼈로 점을 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 사람들의 네 번째 주제는 김해 패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사되었던 해연리 패총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0개 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쌓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대표될 만한 특징적인 유물들을 좀 엄선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토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먹었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는 가야토기입니다. 가야토기는 삼국시대의 다양한 토기 중에서도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디자인적 감각 같은 것들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보시는 대형 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곡선의 유려함이 잘 잡혀 있어서 유물을 좀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는 한 점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가야토기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제가 장마다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야토기의 첫 번째 소주제는 가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야토기가 꼭 피기 위해서는 1200도의 고온 견뎌야 하는데요. 이런 그 가마의 모습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이제 마련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가마에서 출토되는 그 다양한 항아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강가야, 아라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에서 출토되는 그 호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영상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에 남아있는 기포들을 빼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내박자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전시를 했고, 실제 이제 가마에서 나오는 벽체, 실패된 토기 편들도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토기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야토기 세 번째 이야기는 영혼의 전달자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새 모양 토기를 한눈에 보셔도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새 부리 같은 것들이 좀 잘 있는 형태로 신라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제일 아래쪽에 그 7번에 해당되는 작은 새 모양 토기는 마한이나 백제곤역에서 나오는 새 모양 토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새 모양 토기가 가야 지역에서 제작되고 발견이 됩니다. 네, 가야 토기 네 번째 이야기는 가야의 부엌입니다. 전시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가야에서 나오는 그 여러 주거지,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토기들, 그 다음에 이제 유적에서 확인되는 가야 사람들이 부엌이나 실생활에 사용했을 치사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가야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의 부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거는 새뼈가 담겨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새뼈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항아리 안에 다양한 새뼈가 담겨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새뼈, 그리고 저 가운데 보시면 가야 지역에서 가야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곡식류, 씨앗류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가야의 그 음식 문화를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야토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가야에서 나온 다양한 방울잔입니다. 가야에서는 그 여러 형태의 방울잔이 출토가 되는데요. 방울잔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름답게 만든 단 같은 것들에다가 토제 방울을 갖다가 안에 놓고 같이 구워서 만든 것들인데, 이 잔을 흔들면 영롱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인들이 토기를 만들 때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도 뛰어났지만 귀로 듣는 소리도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방울잔이라는 소재로 전시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네, 가야토기 여섯 번째 이야기는 문자와 기호입니다. 가야토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호나 동물 문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성격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디자인을 잘 표현한 그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가야 사람들이 당시에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득지라고 이렇게 당시 한자 사용했던 그런 그릇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봉황토성에서 확인된 벼루입니다. 벼루편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당시에 글을 이렇게 쓰고 생활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가야의 찬장입니다. 가야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컵 모양 토기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야의 찬장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누구나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릇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컵 모양 토기들도 찬장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가상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가야의 찬장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컵 모양 토기들이 있고요. 안쪽에는 그 제일 가운데 보셨을 때 꽃 모양 형태의 이런 잔들도 있고, 이 컵 모양 톡이나 이 잔을 받쳤던 접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 문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따르고 마셨던 그런 문화들을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야토기 여덟 번째 이야기는 상형토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여기 이 상형토기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가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상형토기에는 가야인들이 어떤 염원이라든지 의미를 가지고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 상형토기 안에서도 집신 모양 토기라든지 저기 있는 뿔잔이라든지 수레바퀴 모양 토기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토기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집신 모양 토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야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야토기 아홉 번째 주제는 여러 가야토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금강가야토기, 아라가야토기, 그 다음에 대가야토기, 소가야토기가 되는데요. 가야에는 그 여러 가야들이 함께 공존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야가 다 동일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이를테면 그 아라가야 토기 같은 경우는 화염형 투창고배라고 하는 그런 굽다리 접시가 있는데 가운데에 불꽃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모양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 토기 같은 경우는 이 뱀을 갖다가 이제 그 표현하는 그런 장식을 한 기대 같은 것들도 출토가 되고 있어서 각 가야마다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이런 문양이라는 형태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야토기 10번째 주제는 그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야토기는 대부분 무덤에서 이렇게 출토가 되는데요. 오늘날 그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고 이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야 무덤에서 출토되는 형태나 양상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게 볼 내용은 복숭아 씨앗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복숭아 꽃을 연출을 했는데 최근에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300여 점의 복숭아 씨앗이 대중소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출토가 됐습니다. 장례 문화에 복숭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가야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야토기 마지막 이야기는 다른 나라의 낯선 향기가 머물다라는 주제입니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외계 토기를 가지고 연출을 해 보았는데요. 외는 가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문화적인 성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외계 토기들은 가야에 머물렀던 외인들이 가야의 우수한 문화들을 전파하고 교류했던 어떤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릇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네 번째 대주제인 철의 왕국 가야입니다. 가야는 다양한 철기 문화가 주변 국가와 성장하고 이제 교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철의 왕국 가야의 대주제 안에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철기가 어떻게 제작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야를 지키기 위한 전사들의 상징인 갑옷과 투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했던 권위의 상징인 무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왕국 첫 번째 이야기는 철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철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로 소개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련과 관련된 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철정이라고 하는 덩이새,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덩이새가 일찍이 이제 삼한 시기부터 주변국과 교류를 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떤 수출품 중에 하나인데, 덩이새를 가지고 주변국가와 교류를 했고, 저쪽에 보이는 집게라든지 이제 송풍관은 다양한 철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도구와 제작을 위한 시설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왕국 두 번째 이야기는 가야 전사의 상징인 갑옷 투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야 전사들이 사열하는 모습을 한번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판갑옷이라든지 비늘 갑옷을 저희가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 코너에 오시면 가야의 당시에 그런 전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철의 왕국 가야 세 번째, 가야 전사의 무기에 대한 전시입니다. 가야 전사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유물은 여기 있는 그 환두대도, 고리자루칼이라고 하는 대도입니다. 이 대도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상감으로 문양을 한 대도가 있고요. 제일 위쪽으로는 은을과 감싼 그런 장식 대도들이 있는데, 이 무기가 싸움에서 단순히 사용했다기보다는 당시 전사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도 쓰였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의 왕국 가야 네 번째 이야기는 가야의 말가춤입니다. 가야 지역에서는 다양한 말가춤이 있는데요. 이 전시에서 눈여겨보실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말갑옷을 입은 저희 모형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함안 마갑총에서 출토된 말갑옷을 저희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대가야에서 출토된 장식 말가춤을 저희가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 이번 요 장에서 보시면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그 다양한 말가춤을 보시는 것과 동시에 이들 말가춤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2층 전시의 마지막 그 대주제인 해상왕국 가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상왕국 가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자율과 공존의 물길이라는 주제로 담은 이 전시는 가야가 이제 교류했던 북방과 그다음에 외, 백제나 마한 다른 국가들과 교류했던 그런 유물들을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연중은 완입니다.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입수했던 그런 청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새롭게 전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와 교류하면서 이제 재밌게 보실 내용은 말가춤의 소재로 썼던 이 조개류입니다. 말가춤 자체의 형태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이 말가춤을 장식을 하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 이 이모가이라고 하는 일본 쪽에만 자생하고 있는 그런 그 조개의 일부를 가져와서 장식에 쓰는 그 독특한 어떤 교역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상왕국 가야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배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편은 배의 굉장히 일부에 해당되는데요. 앞쪽에 보시는 그래픽을 통해서 배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 봉황동 유적 자체가 이제 현재 김해 해반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배가 깊숙이 이 해반천 안쪽까지 들어와서 교육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시 개편하면서 새롭게 만든 공간입니다. 가야 아카이브를 만드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 전시에서 보셨던 그런 궁금한 점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쪽에 와서 편안하게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10년 만에 개편을 했습니다. 아직 1층이라든지 이제 입구 부분에 대한 개선도 남아 있지만 중앙홀과 2층의 가야와 가야 사람들을 이번에 이제 개편한 내용들을 통해서 가야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